저는 한국 남자와 단 2주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저는 타슈켄트 공항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짧았던 만남, 끊긴 연락,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준 사람은 뜻밖에도 남자친구가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당신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요. 낯선 나라, 낯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한국인 어머니는 의사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당신 곁에 제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에서의 삶. 오늘 저는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은 한국이 왜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 불리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디나라 카리모바입니다. 22살이었던 저는 타슈켄트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을 1년 다니다 그만뒀죠.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라쉬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고 저희 가족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옷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계산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나날들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오빠 둘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까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색색의 천을 만지고 바느질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작은 공책의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드레스, 블라우스, 재킷을 그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만들고 싶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여름날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준서는 23으로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대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던 중이었죠. 타슈켄트에서 3주를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자주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인 아틀라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자수가 정말 아름답네요. 손으로 직접 수놓은 거예요? 준서가 옷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준서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갔는데 준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어요? 레기스탄 광장 같이 가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제게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레기스탄 광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메드레세가 장관이었습니다. 준서는 제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디나라는 뭘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타슈켄트에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결혼 준비에 바빴고 저처럼 일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준서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세계적인 디자이너요. 준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왜 안 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없었는걸요.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가 디자이너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도 반대하고요. 준서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라시드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58세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무슬림이었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쓸데없는 꿈 꾸지 마라. 적당한 나이에 시집이나 가면 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오빠들도 비슷했습니다. 큰오빠 아지즈는 30살이고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 파루크는 28이고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역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공부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뭘 그리 배워서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공부는 남자나 하는 거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족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특히 무슬림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디나라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 못하는 거예요. 바보같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용기예요. 디나라, 당신은 꼭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꿈을 응원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 만나 타슈켄트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준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들려줬습니다. 대전은 과학의 도시예요. 연구소도 많고 대학도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저는 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타슈켄트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도시답게 웅장하네요. 준서는 저도 자주 찍었습니다. 디나라, 웃어봐요.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낯설었지만 준서가 찍어주는 사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3주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준서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슈켄트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초르수 바자르도 가고 아무르 티무르 광장도 갔습니다. 타슈켄트 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준서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플로프가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난도 정말 맛있고요. 저는 준서에게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제 집에 몰래 데려가 삼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일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집에 남자를 들이는 건 절대 금기였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디나라,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이거 장사해도 되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디나라, 만약 모든 게 자유롭다면 뭘 하고 싶어요? 돈도 걱정 없고 가족도 허락한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요.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이탈리아 밀라노도 가보고 싶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보고 싶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옷을요. 준서가 웃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구체적이고 아름다워요. 꼭 이뤄질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종교도 달랐지만 사랑에는 장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말했습니다. 디나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제게 연애는 금기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사귀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서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도요, 준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레기스탄 광장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행 일정이 끝났고 한국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준서가 약속했습니다. 꼭 연락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디나라 기다려줘요. 내가 돈 벌어서 다시 올게요. 그때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준서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준서는 제게 이메일 주소를 줬습니다. 여기로 연락해요. 저도 매일 확인할게요. 사진도 보내줄게요. 준서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준서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공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준서가 떠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인터넷 카페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인터넷 카페에 가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준서의 메일을 보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정신없겠죠.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어때요? 너무 보고 싶어요. 답장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서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제발 연락해 주세요. 짧게라도 좋으니 답장해 주세요. 여전히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서는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저를 잊은 걸까요? 그냥 여행지에서의 짧은 로맨스였던 걸까요? 외국인 여자와의 가벼운 만남이었던 걸까요?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준서 생각만 났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디나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와의 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고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준서의 아이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미혼모는 큰 수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겁니다.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울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를 쫓아낼 겁니다. 오빠들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임신 3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일할 때도 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티가 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서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서, 저는 지금 임신했어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3개월 됐어요. 답장해 주세요. 제발요. 저 혼자서는 어떡할 수가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혼모가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완전히 잊은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임신 소식을 듣고 도망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오후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서일까요?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발신자는 준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지?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디나라 씨, 저는 박준서의 어머니 박수진입니다. 아들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다가 당신의 메일을 보게 됐습니다. 준서는 지금 군 복무 중이라 개인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훈련소에서는 외부 연락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알게 됐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의 어머니라고요? 저를 도와주겠다고요? 믿어도 될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를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혼자고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진의 이메일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디나라 씨, 제 아들이 벌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병원비, 출산 비용,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자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을 나갈까요? 아버지와 오빠들이 허락할 리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 언니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의류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할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받는 월급보다 5배는 많이 벌 수 있대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너 혼자? 위험하지 않아? 아니에요. 친구 언니랑 같이 가요. 그분이 저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겠다면 가봐라. 하지만 조심해라. 이슬람 율법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해라.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제가 그린 디자인 스케치북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돌아가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지키고 싶어요. 겨울이었습니다. 타슈켄트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이었지만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입으니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디나라, 조심해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와라. 파루크도 곧 장가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타슈켄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의 아기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의 한국은 추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추위였습니다. 저는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을 찾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습니다. 디나라 카리모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그 여성이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디나라 씨, 잘 왔어요. 박수진이었습니다. 52세쯤으로 보이는 수진은 의사 가운 같은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수진은 대전의 한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긴 비행이었을 텐데요. 많이 추웠죠? 배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진의 차는 깔끔한 승용차였습니다.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의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제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예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봤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준서도 제가 키우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의사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디나라 씨를 꼭 돕고 싶었어요. 수지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디나라 씨 많이 무서웠죠? 낯선 나라에 오는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리고 우리 손주도요.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준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준서가 그리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지금 군 훈련소에 있어요. 4개월 후에 휴가 나올 거예요.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제게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여기가 이제 디나라 씨 집이에요. 방은 아담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대전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야경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타슈켄트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해요. 임신 5개월이면 곧 태동도 느낄 거예요. 영양 상태도 양호하고요. 잘 관리하셨네요. 초음파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손과 발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예쁘죠? 우리 손주가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병원을 나와 수진은 저를 다문화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으니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센터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몽골. 다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문화센터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환영해요, 디나라 씨.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구나. 여기서 편하게 한국어 배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낯설었고 문법도 복잡했습니다.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투이는 24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6개월 지나니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디나라 씨도 금방 배울 거예요. 투이가 격려해줬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는 27살이었습니다. 디나라 씨,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마리아의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지는 매일 제게 한국 음식을 해줬습니다.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죠.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잡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어요. 산모 건강에 좋거든요. 지금부터 먹으면 더 좋고요. 수진이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배워가며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움직여요. 수진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 정말 움직이네. 건강한 증거예요. 활발한 아기네요. 수진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당신은 이제 제 며느리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손주 엄마잖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배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많이 나왔네. 건강하게 낳아야 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마트에서 장을 보면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임산부세요?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수지는 제가 무리하지 않게 항상 신경 써주셨습니다. 디나라 씨, 오늘은 쉬어요. 제가 장 볼게요.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디나라 씨, 준서가 휴가 나와요. 이번 주말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서를 만난다고요? 거의 1년 만이에요. 저는 떨렸습니다. 준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그을린 얼굴, 더 남자다워진 모습.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저를 보자 완전히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배를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디나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준서, 오랜만이에요. 준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정말 디나라야? 정말 여기 와 있어? 이게 꿈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저예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훈련소에서 어머니 편지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미안해.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타슈켄트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요, 준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준서가 일어나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제 배를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아기를 지켜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정말 고마워. 준서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기. 준서가 또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책임질게. 평생 디나라랑 아기 지킬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디나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서. 행복한 시간도 잠시 2주일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라시드였습니다. 디나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한국? 옷 공장이 아니라고. 내가 임신했다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 친구 자밀라가 다 얘기했어. 내가 한국 남자애를 가졌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가족의 명예가 뭐가 됐어? 저는 떨렸습니다. 아빠, 저는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당장 돌아와. 아니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알았어요. 한국에 올 것 같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디나라 씨를 지킬게요. 그리고 3일 후 아버지가 정말 한국에 왔습니다. 오빠 아지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대전까지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디나라, 나와.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먼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오빠가 통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여기 데려온 거요? 수진은 침착했습니다. 디나라가 스스로 온 겁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도와준다고? 내 딸을 꼬드긴 거 아니오?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소. 동네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가지고요. 아버지와 오빠는 제 배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그렇지 않아요. 수진 어머니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디나라, 집으로 가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아기를 낳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더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서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말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조금 배워뒀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을 임신시켜놓고? 오빠 아지즈가 준서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준서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박준서입니다. 디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군 복무가 끝나면 디나라와 정식으로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우리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말도 안 돼.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디나라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책임? 내 같은 애송이가 무슨 책임을 져? 내 딸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데려간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오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준서도 놀라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디나라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가, 그것도 의사라는 전문직 여성이 다른 나라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디나라를 힘들게 한 건 제 아들입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디나라를 책임지는 건 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디나라 뱃속의 아기는 제 손주입니다. 제발 디나라가 여기서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요. 나는 제 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명예만 따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한국의 지원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대전에 머물렀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와 오빠를 여러 곳에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대전의 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디나라,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아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봄에 태어난 지아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외할아버지 라시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신대. 지아 보고 싶어 하시네. 지아는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아버지는 이제 1년에 3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디나라, 한국은 내가 본 나라 중 가장 따뜻한 곳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존중하더구나.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타슈켄트에 계실 때도 한국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들도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큰오빠 아지즈는 한국을 2번이나 방문했고 준서와 친구가 됐습니다. 준서, 내 동생 잘 부탁해. 넌 좋은 남자야. 아지즈 오빠가 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둘째 오빠 파루크는 이제 저를 인정해줍니다. 디나라, 내가 옳았어. 내 꿈을 따라간 게 맞았어. 저는 지금 대전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습니다. 제 전공이었던 패션 감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양과 한국 디자인을 결합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존중해 줍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디나라 씨 디자인은 정말 독특해요. 동서양의 조화가 완벽해요.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월급도 꽤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죠.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아버지께도 매달 송금하고 있습니다. 디나라, 돈 보내지 마. 내가 벌어서 내가 써.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계속 보냅니다. 가족이니까요. 준서는 저녁 후 대전의 한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벌써 승진도 했습니다. 디나라, 우리 이제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하 방도 따로 있는 집으로. 준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대전의 한 웨딩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본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와 오빠들, 친척들도 왔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다문화센터 선생님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줬습니다. 디나라 씨 정말 예뻐요. 행복하게 사세요. 투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준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디나라 평생 사랑할게. 당신과 지아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서. 평생 함께 할게요. 수진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제 5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매일 아침 지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수지는 제게 친어머니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나라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수지는 늘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저도 수진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지아도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아가 수진을 안으면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도 지아 사랑해. 우리 예쁜 손녀. 2년 전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센터에 가서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돕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낯설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요. 센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나라 씨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용기를 얻어요. 디나라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센터가 더 활기차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요. 저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플로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업에 오는 한국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십니다. 디나라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남편한테 해줘야겠어요.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게 정말 뜻깊었습니다. 1년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국적 수여식에서 태극기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디나라 카리모바가 아니라 한국인 박디나라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날이니까 미역국을 먹어야지. 준서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지아는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아버지도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디나라 축하한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한국 사람이 됐어도 우즈베키스탄을 잊지는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타슈켄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겠죠. 가족들에게 쫓겨나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낯선 나라로 왔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꿈도 이뤘습니다. 디자이너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어제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이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한국이 정말 좋아. 여기서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지아도 나았잖아.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이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저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랄 겁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피도 흐르고 있죠. 저는 지아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저는 대전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딸 지아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 준서와 함께, 그리고 저의 진짜 어머니 수진과 함께요. 가끔 준서가 물어봅니다. 디나라, 후회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거?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운명이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시작된 사랑, 절망 속에서 보낸 이메일, 그리고 낯선 나라로의 여행. 모든 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이 서울 패션 위크에 전시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자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디자인 정말 독특하네요.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에요. 한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뿌리인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한국에서 알릴 수 있어서요. 수진 어머니와 준서, 지아가 모두 전시회에 왔습니다. 엄마 옷 예뻐요. 지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디나라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다니. 준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곁에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왔던 22살의 디나라는 이제 25이 됐습니다. 디자이너로 성공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도 가족으로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을 겁니다. 수진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우즈베키스탄 샐러드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울 겁니다. 지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할 거고요. 준서는 회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진은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저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의 일상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길 바랍니다. 길 바랍니다. 길 바랍니다.